하나팬이라서 야구 볼 때마다 겁나 킹받. 이번 시간에는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공급시기는 뭐 언제 공급했냐 그런 얘기고요. 과세표준은 매출 쪽의 공급 가액을 의미하는데요. 그건 좀 이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주제는 우리 객관식 이론에서 겁나 중요한 문제예요. 거의 매 회차나 한 번 쉬면 다음 회차는 반드시 나오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일단은 공급시기 재화의 공급에 별표 5개 오지게 받고 가자라는 얘기다. 5개짜리 겁나 중요, 진심 중요, 개 중요해. 자, 일반적인 경우 뭐 현금 받고 팔았든지 아니면 외상으로 팔았든지 아니면 할부 판매. 여기서 말하는 할부 판매는 뭐 그냥 단기라고 보시면 돼요. 단기 할부 판매. 밑에 장기 할부 판매가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건 그렇고. 자, 원래는 인도 기준이에요. 자, 인도 기준. 우리 물건 중에서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거를 동산이라고 그러잖아요. 동산. 자, 이런 식으로 동산 같은 경우에는 넘겨줄 수 있죠. 일반적인 물건들. 근데 이용 가능한 때는 대표적인 사례는 부동산 같은 걸로 보시면 돼요. 부동산. 이용 가능한 때가 이제 공급 시기로 되는 것이죠. 싹 치워놓고 들어오세요. 네, 오늘부터 쓰시면 됩니다. 그럼 판 거예요. 자, 그렇게. 그 다음에 상품권 판매. 이것도 별거 아닌데 겁나 쓰잘데기 없는 건데 시험에 겁나 자주 나오죠. 네. 자, 상품권. 금강제화 상품권을 생각해보세요. 그럼 금강제화에서 그 상품권을 그 멋있는 그 봉투에다가 딱 잘 집어넣어가지고 팔죠. 그럼 구두 파는 거예요? 아니죠. 그래서 상품권 판매하는 거는 이거는 뭐 선수금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매출이 아니라 우리 재무회계도 마찬가지지만, 자, 상품권을 회수하면서 고객이 와서 그 상품권 주면서 구두를 가져가거나 가방을 가져가거나 벨트, 지갑 이런 거 사갈 때 그때가 바로 공급 시기가 되겠다라는 얘기다. 네, 요거는 재무회계나 부가시세나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물건 팔아야죠, 그죠? 그 다음에 얘네들 겁나 중요한 애들인데, 자, 장기 할부 판매. 아까 뭐 단기 할부 이런 거 말고 1년 초과하는 거 있죠? 1년 초과해가지고 돈을 나눠서 이제 받기로 하는 장기 할부 판매라든지, 아니면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막 중요한 개념들은 아닌데, 건물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건물. 자, 약속을 한 거죠, 미리. 자, 제가 건물 30% 올리면은 1000만원 주세요. 뭐 제가 70%까지 또 올리면은 그때는 뭐 2천만원 더 주세요. 마지막 100%까지 완성하면은, 자, 그때 마지막으로 5천만원 주세요. 이렇게 서로 주고받기로 약속을 한 것이죠. 또는 뭐 중간지급 조건부 판매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부동산 거래할 때, 자, 계약금, 그 다음에 중도금, 그 다음에 잔금,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받죠. 이런 거를 중간지급 조건부 판매 대표적인 사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적 공급은 뭐예요? 자, 가스나 전기 같은 거, 걔네들을 두부나 무처럼 잘라서 공급할 수 있죠? 미쳤냐라는 얘기다라는 얘기다. 네. 전기나 가스를 어떻게 잘라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계속적 공급, 혹은 공급 단위가 구획되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 자, 요 4개 겁나 중요, 진심 중요, 개 중요한 부분인데요. 요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겠다라는 얘기다. 따로 별표 한 3개 정도 더 주셔야 돼요. 진심 중요, 개 중요. 그 다음에 자판기, 무입 판매기 자판기죠. 자판기는 엄밀히 말하면 언제가 공급시기예요? 그 고객들이 동전 넣고서 음료수 뽑아 먹으면 사실 그때 공급시기잖아요. 판 거잖아요. 자판기 사장님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은 공급시기 막 알려고 막 CCTV 달아야 돼요? 미쳤다라는 얘기다. 그래서 아저씨가 와서, 혹은 아주머니 오셔가지고 가끔 가다가 캔 채워놓고 그 커피 가루 같은 거 이렇게 다 넣어놓고 그 다음에 돈 꺼내가죠. 그때를 바로 공급시기로 하겠다라는 얘기다. 그 다음에 8번 제어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요, 내가 어떤 그 가공을 잘하는 분이 한 분 계셔가지고 그분한테 내가 가공을 맡긴 거예요. 그 사람이 아주 장인이에요, 장인. 네. 이건 나죠. 이 가공업자. 근데 이 사람이 가공을 한다는 얘기는 용역의 제공이잖아요, 그죠? 원칙이 용역이 맞아요. 내가 이제 원자재를 주면은 이 사람이
가공을 해가지고 나한테 다시 주는데, 이게 가공 용역이 될 수 있고요, 재화의 공급이 될 수 있어요. 에? 용역 아니에요? 내가 물건 준 다음에 이 사람 가공해가지고 다시 나한테 준 거니까 이 사람은 거기다가 가공이란 용역만 더한 게 아니냐. 자, 원칙은 가공으로 생각되는데 재화의 공급이 될 수도 있어요. 언제? 요 가공업자가 본인이 주요 자재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 거기다 뭘 덧붙였죠. 뭔가 내가 재료 같은 거를 덧붙여가지고 나한테 다시 돌려준 거예요. 그러면은 이 가공업자가 판 거는 재화예요, 재화. 내가 뭔가를 덧붙이면 재화예요. 그렇죠? 근데 순수하게 진짜 가공만 했다, 그때는 가공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이라는 거는 이 가공업자가 뭔가를 덧붙여가지고 이렇게 파는 것이죠. 그때는 재화랑 똑같아요. 재화 인도 기준. 그래서 재화를 인도하는 때, 그렇죠? 재화의 공급으로 보니까 원칙적으로 재화는 인도 기준이에요. 그 다음에 조건부 판매 및 기한부 판매, 요거는 우리 재무회계에서 시용품 뭐예요? BTS 정수기. 그래서 홈쇼핑에서 고객님들 각 가정에 설치해드리겠습니다. 14일 이내에 의사표시 해주시면은, 구매의사 표시해주시면은 저희가 구매를 처리해드리겠고요. 그 다음 14일 지나도 아무 얘기 없으면은 저희가 구입하신 걸로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조건이 성취됐어요. 의사결정했어요. 고객이 사겠대. 혹은 14일 기한이 지나서 판매가 확정되는 때, 그때가 공급 시기가 되겠죠. 그다음에 간주공급, 자계사패죠. 자계사패. 자가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중이와 폐업시 잔존 재화. 자, 원칙은 재화를 사용 소비하는 대로 보시면 돼요. 원칙으로 이렇게 얘기하시기는 훨씬 쉬워요. 이거를 뭐 자가공급 뭐가 어떠고 저쩌고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일단 간주공급은 우리 회사가 매입세 공제받은 그거를 원재료나 뭐 상품이든 어쨌든 그런 것들을 직원이나 뭐 누가 하든 갖다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용할 때 그때를 간주공급으로 보는 거고, 공급 시기로 보는 것이고, 판매 목적 타사업자 본체는 뭐예요? 요거는 사업자를 제재하는 목적이 아니죠.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둘 이상의, 예를 들어 공장이나 매장이 있는데 공장에서 판매 목적으로 매장으로 이제 뭐 나이키다 그러면은 나이키 공장에서 국사 내용이죠. 프로스펙스를 운동화로 만들어서 프로스펙스 매장으로 옮기는 거잖아요. 그죠? 반출한 때 사업상 중요한 뭐예요? 내가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 특히 뭐 거래처 등이죠. 그때 재화를 증여하는 대로 하자. 만약에 사용 소비하는 대로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 회사가 오렌지 주스를 만드는 회사인데 오렌지 주스 10박스 갖다 줬어요. 거래처에다가. 매입세 공제 받고, 그러면 사업상 증여죠. 근데 거래처 입장에서는 맨날 자꾸 일해야 되는데 자꾸 전화해가지고 주스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맨날 물어보면은, 네? 저희 부가치 신고해야 되는데 혹시 오렌지 주스 드셨어요? 몇 병이나 드셨어요? 사용 소비하는 대로 해야 되거든요. 막 이러면은 거래처에서 고맙다 그래요, 도라이라 그래요. 갖고 꺼져. 그래서 그런 짓을 하면 안 되겠다라는 얘기다. 그냥 주면 끝이에요. 주면 끝. 자, 증여하는 때고, 그 다음에 폐업시 잔존 재화는 폐업한 날. 요거는 그리고 신고 납부하는 것도 특이하죠. 언제까지예요? 예정이나 확정 때까지 기다려준다, 안 기다려준다? 안 기다려준다. 바로 다음 달 25일까지. 원래 그 세금 안 내려고 별짓 다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서 폐업한 날, 리토크하는 달에 다음 달 25일까지 빨리 세금도 빨리 내는 것이죠. 만약에 요거는 조금 디테일한 부분인데, 공급 시기에 폐업일 이후다? 무슨 소리요? 팔지도 않았는데? 예를 들어 장기 할부 판매다. 그러면은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장기 할부 판매, 중간 지급 조건 판매 등등등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죠. 자, 내가 요때 내가 돈을 받기로 했는데 요날 폐업한 거예요. 그러면 과세 당국에서 야, 그래? 너 요때까지 내가 기다려줄게. 세금 천천히 내. 괜찮아. 기다려줘요? 아니. 다 땡겨. 요 뒤에 있는 거 다 땡겨가지고 폐업일 날 판 것으로 하겠다라는 얘기다. 그러니까 무조건 폐업할 때는 도망갈 수 있기 때문에 다 세금 내고 폐업해야 돼요. 직수출 등의 경우에는 선적일, 선박에 적재하거나 기적일, 비행기, 항공기에 적재하는 달,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용역은 눈에 안 보이는 서비스를 의미하죠.
자, 일반적인 경우는 영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자, 내가 뭔가 용역을 딱 쭉 제공을 하다가 딱 마지막 끝났어요. 그럼 그날 공급 시기를 하겠다. 그 다음에 장기 할부 판매, 중간 지급 조건부, 그 다음에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 그 다음에 저희 계속적 공급 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것, 전기, 가스 이런 거 똑같아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대. 똑같아요. 그 4개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간주 임대료. 자, 간주 임대료는 실제로 내가 월세를 받은 거예요. 자, 임대료는 월세죠. 내가 상가 건물 같은 것들을 내가 이제 그 월세를 줬는데, 간주 임대료는 뭐냐면은 보증금에 대한 이자죠. 월세 받은 게 아니에요. 실제로 월세 받은 게 아니라, 네가 보증금 받았으니까, 자, 보증금에 대한 이자만큼, 자, 이자만큼, 네가 월세 받은 걸로 간주 치자. 뭐뭐라고 치자. 그거죠. 너 이자만큼은 월세 받았다고 치자. 실제로 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 받은 날이 없기 때문에 예정 신고 기간 종료일 또는 과세 기간 종료일, 뭐 확정 종료일이라고 해도 되겠죠, 그죠? 공급 시기 특례가 있어요. 자, 원칙은 앞에서 방금 위에서 살펴본 재화용의 공급 시기 쭉 나열했죠, 방금 전에. 근데 예외 세금계산서 선발급이 있어요, 선발급. 자, 공급 시기가 되기 전에 아직 물건 팔지도 않았는데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다. 말은 안 되죠, 사실. 왜? 물건도 안 팔았는데 공급 시기로 인정한다? 자,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인정해요. 자, 전체 금액이 500만원짜리 내가 거래를 하는데 500만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중에서 200만원어치를 미리 받았어요, 돈을. 자, 돈 받고서 그 200만원어치만큼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해줬다. 그러면 인정. 돈 받았으면 인정이에요. 또는 조금 세부적 규정이지만 바로 받지 않더라도 7일 이내에 받으면 돼요. 7일 이내. 각주 표시가 그거거든요. 바로 받아도 되고 어쨌든 선발급하고서 7일 이내에 받거나 어쨌든 돈 받은 만큼은 인정해줘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신규로 나온 규정인데 대가를 받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동일 과세 기간 내 공급 시기가 도래하는 경우에도 인정. 그러니까 선발급을 하고서 공급을 나중에 하죠. 자, 요게 한 과세 기간 안에 있다. 그러면 기간이 짧으니까 그냥 그래 미리 발급해라. 내가 그거는 인정해줄게 라고 하는 그런 규정이 되겠다는 얘기다. 아주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과세표준. 자, 과세표준이란 사업자가 공급한 금액, 즉 공급 가액을 의미한다는 얘기다. 각주가 붙어있는데요. 자,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그래서 매입세액 쪽의 금액은 과세표준이 아니에요. 아시죠? 이거는 지금 부가치세 신고서를 제가 그 매출적만 따온 건데 과세표준이 매출세액 있죠? 자, 여기 그 매출세액에서 요 밑에 지금은 안 보이지만 매입세액을 겁나 차감해가지고 우리가 납부세액을 계산하잖아요. 근데 지금 요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즉 여기 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뭐 아무 얘기 없으면은 요 합계금액을 의미하기도 하죠. 특히 우리 실무 6번 조회 문제 같은 경우에서 아무 얘기 없으면은 요게 과세표준이죠. 됐죠?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자, 근데 요게 또 겁나 중요, 진심 중요, 개 중요한 부분이죠. 자, 과세표준에 포함할 것이냐 말 것이냐. 자, 포함할 항목이 있고 포함하지 않는 항목이 있고 공제하지 않는 항목이 있는데요. 일단 포함하는 항목부터 볼게요. 자, 어떤 거를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거냐. 자, 우리 부가치세는 일반 소비세로서 부가치세법상 면세로 열거되지 아니한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용액에 공급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반드시 뭐 상품이나 제품을 팔아야만 과세표준은 아니에요. 내가 사용하던 자동차를 팔든지 사용하던 비품을 팔든지 뭐 그런 기타 다른 물건들을 팔아도 면세가 아니면 다 과세예요. 10% 과세. 그렇지만 여기서 이해할 때는 매출액이라고 보시는 게 훨씬 편해요. 자, 여기서만큼은 과세표준은 매출액이라고 치자. 알겠죠? 상품이나 제품 매출 판 거예요. 자, 일단 이것도 진심 중요한 부분이라서 별표 5개 원래는 오지게 치고 가야 돼. 별표 5개. 자, 과세표준 즉 매출액에 포함시킬 거는 뭐냐. 자, 할부 판매 이자 상당액. 자, 우리가 자동차를 파는 회사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차값은 900인데 할부로 보통 자동차를 사기 때문에 할부 이자를 100만원 추가해서 1000만원 받았어요. 그러면 과세표준은
원래 차값인 900만원이냐, 아니면 이자를 더한 요 1000만원 전체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할 것이냐. 어떤 게 회사의 매출일까요? 세법상. 자, 세법에서는 할부 판매 이자 상당액은 포함하도록 돼 있죠. 그래서 원래 차값인 900만원이 아니라 1000만원이 과세 표준이 되는 것이다라는 얘기다. 됐죠? 그 다음에 이것도 같은 얘기로 보시면 되는데, 자, 대가의 일부를 받는 운송비, 포장비, 하역비, 보험료 등등 세금 이런 것들. 자, 원래는 내가 파는 물건이 900만원인데 요런 세금이나 요런 운송비 같은 것들을 100만원 포함해서 1000만원 받았어요. 이것도 그냥 포함시켜 주자,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포함하지 않는 항목이 있는데요. 자, 매출 애누리, 매출 환입, 매출 할인. 요거는 우리 재무회계에서 했지만 요거는 실제로 판 게 아니잖아요, 그죠? 팔았다가 막 돌아왔다든지 막 이렇게 한 거니까 이런 거는 매출을 해서 차감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훼손 멸실된 재화의 가액이다라는 얘기다. 이건 뭐예요? 자, 우리 회사가 맥주를 파는 회사예요. 그래서 트럭에다가 여기다가 맥주를 실었어요. 근데 조금 많이 실었어. 조금 많이 실어가지고 이만큼 실었어. 그래서 고속도로 겁나 신나게 달려가다가 자빠졌어요. 다행히 아저씨는 무사해요. 네, 무사해, 안 다쳤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거는. 자, 이렇게 맥주가 다 깨졌어. 깨져가지고 막 박살나고 막 유리 막 파편이 막 이렇게 날려있어. 판 거예요? 가고 있었는데? 아니죠. 그래서 상식이잖아요, 상식.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지가 혼자 그냥 깨트린 거 아니에요, 그죠? 매출액에 포함시키면 안 되죠. 판 게 아니니까. 이거 예전에 아주 악랄하게 도달한 후회로 객관식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뜻을 알아야 돼. 그래서 자꾸 이런 걸로 외우려고 그러면은 이런 거에서 많이 속아요, 그죠? 그 다음에 3번, 공급 대가의 지급 지연에 따른 연체이자. 요거는 비교 표시 안 하자. 자, 할부 판매 이자는 매출과 밀접한 관련이 있죠. 자동차 파는데 할부 안 해준다, 그럼 안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들도 많겠죠, 그죠? 그렇지만 연체이자는 다른 얘기죠. 자, 내가 뭐 예를 들어 뭐 할부 같은 거를 내가 주기로 했는데 그 판 이후에 발생하는 거죠. 판 이후에 내가 제때 돈을 못 갚아가지고 연체이자를 내는 거니까 그런 거는 공급이랑 상관이 없어요. 얘는 포함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반환 조건의 용기대금이나 포장비용. 이건 뭐예요? 내가 맥주를 팔 때 마트나 거래처에다 그냥 맥주 병을 막 굴려줘요? 아니죠. 박스가 있죠, 다 박스가. 이렇게 해가지고 빨간 박스, 초록 박스, 노란 박스, 찢어진 박스 다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돼가지고 옆에 친절하게 손잡이도 달려있는 거, 그거. 자, 요걸 내가 맥주는 줄 수 없잖아, 그죠? 같이 주면서 박스 주면서 일단 20만원 받았어요. 나중에 상대방이 박스 주면은 돌려주는 거예요. 이거 뭐 매출액이에요, 매출액 아니에요. 아시죠? 그 다음에 재화 용액에 공급에 관계없이 받는 국고보조금 등등이다. 자, 돈 받았다고 해서 다 매출이냐? 아니죠. 재화 용역의 공급과 관련 없이 받는 거는 매출이 아니죠. 돈 받았다고 해서 다 매출이란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국고보조금, 이런 보조금 성격으로 돈 받은 거지 매출은 아니죠. 그죠? 과세표준에 포함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공지하지 않은 항목을 좀 헷갈려 하시는 것 같은데, 자, 각 주에 일단 보시면은 매출에 과세표준과 관련 없다고 보시면 돼요. 문제에서 주어지면은 그냥 무시한다라는 얘기다. 자, 일단 대손금 같은 경우에, 자, 대손금은 간단히만 말씀드릴게요. 이거 원래 지금 잘 설명 안 하는 건데, 자, 그래도 서비스로. 자, 내가 외상 매출 했어요. 외상 매출. 자, 원래 물건 값은 10만원 받을 거고요. 항상 우리가 돈 주고 받는 건 공급 대가죠. 자, 거기다가 부가세 만원 이렇게 포함해가지고 11만원 받기로 했어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 방금 전에 공급시기, 잘 받네 이거. 공급시기, 내가 이제 물건을 팔았는데 공급시기, 자, 일반적인 그냥 현금 판매, 외상 판매, 할부 판매의 경우, 단기 할부 그런 건 언제예요? 그냥 인도 기준이잖아요, 그죠? 인도하거나 혹은 이용 가능이 되는데, 그래서 자, 요 매출세액 있죠, 매출세액, 요 만원을 매출세액으로 세금을 내요. 공급시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금 내고 기다려. 야, 제가 나한테 11만원 주겠지. 근데 상대방이 망해버렸어, 갑자기. 그죠? 슬픈 예금은 틀리지 않은 것이죠. 근데 잘 생각해보니까 뭔가 좀 억울해. 내가 10만원 못 받은 거는 그래, 내가 사람 잘못 봤다. 쟤 망할 줄 몰랐네. 내 잘못이다. 근데 만원은 뭐예요? 생돈이잖아요. 이거 세금 낸 거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야, 그래, 너 이렇게 대손 당했는데 내가 매출세까지 뜯어가면 안 되지. 그래서 매출세액에서 만원을 차감해줘요, 나중에. 요거를 전문용어로 하다가 대손세액공제라고 그러거든요. 자, 매출세액에 더해서 만원 납부했던 거를 나중에 매출세액을 줄여주면 세금 덜 내는 효과가 나잖아요. 어쨌든 정반대 효과가 나죠. 그래서 이런 거를 해주는데, 자, 여기서 말하는 대손금은 여기 그 돈 떼인 거 중에서 요 10만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10만원. 자, 이왕 하는 김에 프로그램도 보여드릴게요. 어우, 겁나 착해. 자, 겁나 친절하죠? 자, 우리 지금 과세표준 쪽을 보시면은 과세표준 매출세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방금 전에 제가 그랬죠? 자, 대손이 발생하게 되면은 전에 매출세액으로 세금 냈던 거를 다시 매출세액을 줄여준다 그랬죠? 그게 요 대손세액 가감 부분이에요. 여기서 요 세액 있죠? 자, 여기다 금액을 마이너스로 입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매출세액에서 뭐 예를 들어 10만원이다. 그럼 10만원 빼주는 거죠. 그러면 매출세액이 줄어드니까 세금이 줄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대손금은 여기 지금 대손세 가감에 요 8번 칸에 지금 찍히지가 않아요. 여기 있죠. 여기에서는 차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프로그램 여러분들 그 혹시 궁금하시면은 실제로 프로그램 한번 열어서 한번 눌러보세요. 클릭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요 대손금, 대손 발생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매출세액에서 따로 빼주진 않는다. 즉, 과세표준에서는 안 빼주고 매출세액에서만 빼주는 것이다. 그죠? 그 다음에 자, 판매장려금. 판매장려금은 이제 우리가 흔히 뭐 리베이트라고도 많이 부르는데요. 아무튼 자, 여기서 말하는 판매장려금은 돈으로 주는 거예요. 돈. 제약회사들이 좀 리베이트를 많이 주고 또 뉴스에 가끔 나오기도 하는데, 판매장려금이라는 건 원래 내가 누구 때문에 돈을 벌었어요. 예를 들어 A라는 약국 때문에 돈을 벌었다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100만원 벌었어요. 거기서 한 5만원 정도 띄어가지고 추후에 주는 거예요. 사실은 고마움의 표시죠, 리베이트. 그래서 아무튼 제약회사 그 영업직 사원들도 아무튼 겁나 많은데, 그래서 막 병원이나 막 약국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막 뭐 포스터 같은 거 막 붙여주고, 뭐 저희 회사 요번에 약 새로 나왔는데 뭐 좀 많이 써주세요,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내가 매출액을 획득하고 나서 이제 돈을 좀 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뭐 A 약국에 A 약사님이라는 분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 100만원 벌었어요. 약을 100만원씩 팔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고마움의 뜻으로 5만원 줬어요. 자, 요 5만원을 매출액에서 차감을 해가지고 95만원으로 매출을 해야 돼요. 자, 매출액 얼마일까요? 자, 판매장려금 지금 돈으로 준 거죠. 요거 과세표준에서 빼래요, 빼지 말래요? 공제는 마이너스죠. 과세표준에서 빼지 마라. 5만원 차감하지 말고 요 전체 금액 100만원이 매출액이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다라는 얘기. 당연한 얘기죠. 매출액하고 요 돈 준 거랑은 별개의 거래란 뜻이에요. 이거는 무시. 자, 그리고 참고적으로 판매장려금을 이제 그 주는데 물건으로 주는 경우가 있죠. 물품으로. 그래서 제약회사에서 뭐 바카스를 뭐 몇 박스를 줬다. 뭐 약국이나 뭐 병원에다가 이거 선생님들 피곤하신데 이거 좀 드시면서 하세요. 비타오백 막 이런 걸 줬어요. 광동제약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물건으로 줬다. 그럼 뭐예요? 제품이잖아요. 제품 보통은, 그죠? 뭐 상품이 될 수도 있고, 아무튼 상품이나 제품을 매입세 공제 받고서 누군가한테 준 거죠. 불특정 다수 등등에게 증여한 거기 때문에 그건 사업상 증여, 그죠? 그렇게 해서 판매 장려금을 돈을 줬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아시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하자보증금 같은 경우도 거의 비슷한 얘기로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건물을 지어줬어요. 상가 건물 같은 것들을 지어주고, 그 다음에 1억 원 이렇게 받기로 했는데, 상대방이 나한테 실제로 주는 거는 9천만 원만 주는 거죠. 뭐예요? 1,000만 원 왜 안 줘요? 그러니까, 이거 처음에 계약했잖아요. 우리 그 건물에 하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1,000만 원은 빼고 드리기로 했잖아요. 맞다. 그렇죠. 자, 이 경우에 나의 매출액은 1억 원이에요, 9천만 원이에요. 공제하지 말라. 빼지 마라. 1억 원이. 맞죠? 자, 다음은 대가를 외화로 받은 경우 어느 일자의 환율을 적용할 것인가. 자,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수출이나 뭐 그런 거 했다. 그러면은 돈을 달러나 뭐 엔화 뭐 다른 걸 받을 수 있겠죠. 유로화 뭐 이런 거. 원칙은 공급 시기예요. 자, 직수출의 경우에 아까 살펴봤지만 공급 시기는 선적일, 배에 싣거나 혹은 비행기에 싣는 기적일이에요. 예외 딱 하나 있어요. 그 날짜의 환율을 적용해야 돼요. 예를 들어 그 날짜 환율이 뭐 달러당 1,000원이었다. 그러면은 요 1,000원으로 적용해야 되는데 딱 한 가지. 자, 공급 시기 전에 원화로 환가한 거예요. 환전하다. 우리나라 돈으로 환전했다. 그러면 그 날짜의 환율. 대표적인 경우는 선수금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선수금 같은 것들을 수령해서 미리 받은 거죠. 미리 공급 시기 전에. 그래서 공급 시기보다 전에 돈을 받아가지고 한국 돈을 바꿨다. 그러면 그 날짜 환율이 예를 들어 뭐 1,100원이다.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1,100원으로 적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칙이 중요한 거. 원칙. 자, 원칙은 공급 시기다. 즉 배에 싣거나 비행기에 실은 날인데 그 공급 시기보다 전에 앞서서 돈을 좀 미리 받은 다음에 그거를 한국 돈으로 바꿨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 날짜의 환가일의 환율을 적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다. 됐죠? 자, 객관식 문제 겁나 풀어제끼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급 시기. 자, 겁나 많이 나와요, 진짜. 자, 제가 공급 시기를 옳지 않은 것은 상품권을 현금으로 판매하고 그 후 상품권이 현물과 교환되는 경우. 상품권을 판매하는 때가 아니죠. 실제로 물건을 팔아야지.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금 판매, 무슨 판매의 경우 지어졌는데, 암튼 제어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죠. 현금 판매, 단순 외상 판매나 할부 판매 이런 거. 제어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 자, 주요 자재의 일부나 전부를 부담해가지고 제어의 공급으로 보게 되면은 제어랑 똑같이 취급하겠다. 즉 인도일이죠. 근데 이제를 인도한테 맞고. 반환 조건부, 요런 조건부, 그 밖에 조건부 판매의 경우는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서 판매가 확정되는 때가 되겠다는 얘기다. 됐죠? 자, 다음 문제. 자, 부가치세법상 제어의 원칙적인, 예외적인, 원칙적인 공급시기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은 장기 할부 판매 인도 기준 맞죠? 미쳤냐는 얘기다. 아까 겁나 강조했잖아요. 장기 할부 판매, 중간 지급 조건부 판매, 그 다음에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 계속적 공급 이런 것들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대죠. 1번 틀렸어. 2번 국내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거. 요게 이제 일반적인 직수출이라고 볼 수 있는데 수출 제외 선적일 또는 기적일 맞고요. 폐업 시 잔존 제한은 폐업일. 혹시 폐업일 이후에 뭔가 공급 시에 도래하더라도 땡겨 폐업일로 하겠다 원칙이고요. 그다음 조건부 판매나 기한부 판매는 판매가 확정되는 때가 맞죠. 3번 부가치세법상 제어 공급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품권을 겁나 외상으로 판매하는 경우는 외상대금의 회수일 공급시기로 본다? 뭔 소리야 이거? 아주 희한한 얘기죠. 이게 아니라 실제로 물건을 공급한대요. 상품권 얘기 나오면은 실제로 금강제화 구두를 줘야 그때가 물건 판매한대다. 틀렸어요. 폐업 전에 공급한 제어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면은 폐업일로 땡긴다. 맞아요. 네, 반환 조건부 판매의 경우는 본다. 맞고요. 자판기는 돈을 끄는 때, 즉 현금을 인출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겠다. 4번 제어의 공급시기가 잘못 연결된 것은 그렇게 많이 나오죠. 자, 외국을 직수출하는 경우에 선적일 기적일 맞고, 폐업시 잔존 제한은 폐업일 맞고요. 장기 할부 판매 같은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맞아요. 무인 파먹이 동전 또는 지폐 투입일로 1일 하면 겁나 행복하겠죠.
예, 이런 거 지켜보고 있으면은 겁나 도라이. 자, 다음은 5번. 자, 공급식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재와 이동이 필요한 경우는 인도하는 때 일반적인 동산, 움직일 동자죠. 그 다음에 인도 기준 맞고요. 재화의 공급으로는 가공의 경우는 재화의 공급을 보기 때문에 재화랑 똑같아요. 인도하는 때고, 조건부 판매는 맞고,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현물과 교환되는 경우에는 현물과 교환되는 때죠. 상품권을 판 때가 아니죠. 이건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과세표준. 과세표준은 뭐 말문제로도 나오고 계산문제로도 나오는데요. 자, 다음 중 부가시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은 연체이자 안 돼요. 할부이자는 돼요. 할부이자는 되는데 연체이자는 포함시키면 안 되죠. 환입된 재화가 안 되죠. 얘는 빼줘야 돼요. 공급 대가를 약정기일 전에 받아 공급가액에서 할인해줘요. 매출 할인이잖아요. 매출 할인도 빼야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문제가 여기 있네요. 이거 진짜 주작 아니에요, 여러분들? 받는 자에게 도달한 후에 파손되거나 훼손되거나 멸실된 재화는 일단 매출 자체는 일어난 것이죠. 그죠? 그래서 얘는 과세표준에 포함이 되겠다는 얘기다. 그렇죠? 자, 다음 7번 문제. 부가시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항목인 것은, 자, 매출 할인 등등은 빼줘야죠. 자, 할부 판매, 장기 할부 판매의 경우 이자 상당. 어쨌든 할부이자는 포함이 돼요.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재화 용역에 공급과 직접 관련이 없는 국고보조금 등등등은 돈을 받았지만 매출로 인해서 돈을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매출로 인식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연체이자도 포함이 안 되죠.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은 진짜로 어렵지 않아요. 부가시세도. 이거를 외우려고 그러니까 일이 되고 어려운 거죠. 자, 8번.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항목은 무엇인가? 도달하기 전에 파손됐어? 너 포함 안 돼. 환입됐어? 빼줘야지. 제가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된 거는 매출로 봐야죠. 그죠? 내가 뭔가 국가나 지자체 같은 데에다가 내가 뭔가 물건을 공급하고서 받은 개념이기 때문에 이건 매출로 봐야죠. 그 다음에 4번. 공급 대가를 약정기일 전에 빨리 받아서 할인하는 거. 매출 할인. 이것도 과세표준에 제거해줘야 되죠. 9번. 과세표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와, 문제 더럽게 많네요. 내가 넣지마 진짜. 자, 옳지 않은 것은 일반 과세자의 과세표준은 공급 대가의 금액으로 한다. 틀렸어요. 우리 간이과세라고 조금 나중에 볼 건데요. 간이과세가 뭐냐면은 우리 개인 사업자 사장님들 중에서 좀 규모가 작은 분들이에요. 간이과세라는 게. 그 다음에 일반 과세자는 간이과세자 말고 그냥 대부분의 일반 과세자를 말하는 건데, 일반 과세자의 과세표준은 공급 가액이죠. 아까도 우리 부가세세 신고서에서 봤지만 공급 가액이 과세표준인데, 간이과세자는 좀 특이해요. 규모 작은 자영업자분들, 뭐 동네 식당이나 뭐 이런 데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런 데는 공급 대가예요. 그래서 일반 과세자는 공급 가액이에요. 1번 틀렸고요. 대손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였다가 대손 세액으로 공제한다. 이거는 조금 끊어 읽을 필요가 있어요. 과세표준에 포함하였다가, 이건 뭐 포함하지 말라면서, 뭐 고려하지 말라면서요? 그게 아니라 매출시. 매출시는 과세표준에 포함을 해서 매출세액으로 신고해서 세금을 냈던 거죠. 나중에 요거는 대손 발생시가 되는 것이. 자, 실제로 대손이 발생했다면 그때 그 대손금 그 아까 10만원은 매출 즉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말고 그 매출세액인 10,000원만 세액 쪽에서 빼준다고 했잖아요. 2번은 좀 표현이 좀 거시기하지만 맞는 내용이에요. 대손 세액으로 공제해 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매출 애누리나 환입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죠. 차감해 줘야 되는 것이고, 도달하기 전에 파손된 거는 과세표준이 아니다. 판 게 아니다. 맞고요. 자, 10번. 부가시세 표상 일반 과세자의 부가시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뭐 별것도 아니고요. 재밌게 푸시면 되는 거예요. 자, 총 매출액이 1,000만원이고 매출 애누리가 200만원 있으니까 요거는 빼줘야겠죠. 차감해 줘야 될 항목이고, 판매 장려금 무시하라 그랬죠. 판매 장려금은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라는 얘기다. 자, 그래서 빼면은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됐죠?
자, 다음은 11번 문제.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부가지수 과세 표준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매출액, 당연히 과세 표준이죠. 대손금액 혹은 대손금, 무시하자.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매출 애누리는 차감시켜주는 항목이죠. 매출에서 빼줘야 되겠죠. 매입 애누리 함정이에요. 이거는 뭐 매입에서 차감하든지 말든지. 그래서 매출이 7천만원에서 매출 애누리만 빼주면은 6,500.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야, 외우니까 어려운 거, 외우니까. 이해하면 겁나 쉬워요. 자, 부가시세 과세 표준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문제를 몇 개 넣어놓은 거냐? 미쳐다라는 얘기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것이죠. 자, 부가시세가 포함되지 않았다. 알았다. 총 매출액 100만원이고 매출 할인 차감 항목이에요. 연체이자 무시. 개무시. 연락무시. 그 다음에 폐업시 잔존재와의 장부가액인데, 자, 우리 자개사패 간주공급의 경우는 시가로 과세죠. 시가로. 판매 목적 타사업장 맞출만 원가고 나머지는 간주공급 다 시가예요. 그래서 얘는 시가로. 자, 얘는 오히려 플러스 시켜야 되겠네. 과세 표준에 포함시켜줘. 간주공급이니까. 그러면 100만원에서 5만원 빼고 40만원 더하면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35만원. 됐죠? 자, 13번 문제. 다음 중 부가시세 포함 일반 과세 사업자의 부가시세 과세 표준 금액은 얼마인가? 모든 금액은 부가시세 제외다. 총 매출액 영세율 매출액 3천만원 포함되어 있대요. 이거 과세 표준이에요? 잘 생각해보세요. 아까 제가 그 프로그램에서 보여드렸죠? 과세 표준이 뭐라 그랬어요? 요 매출 쪽에서 특히 요 금액 쪽, 즉 공급 가액을 과세 표준이라고 했죠. 영세율 있어요, 없어요? 있죠. 10% 과세되는 것 뿐만 아니라 영세율 적용되는 거래도 과세 표준이 맞아요. 과세 표준이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영세율 매출액은 잘 포함이 된 것이고요. 자, 매출 할인 같은 것들은 빼줘야죠. 자, 그래서 전체 잘 포함해서 1억 2천에서 요거는 빼줘야 되는 항목이고요. 매출 환입도 빼줘야죠. 얘도 빼줘야 되는 거. 대손금은 무시. 총매입액 관련 없죠. 매출과 관련 없죠. 그래서 1억 2천에서 1200만원 빼주면 되겠다는 얘기다. 정답은 1번이네요. 자, 드디어 마지막 문제네요. 자, 14번 다음 자료예요. 부가시세 포상 일반 과세제 부가시세 과세 표준은 얼마인가? 자, 세금 계산서 교부분의 공급 가액. 자, 항상 영세율은 포함이 되는 거예요. 과세 표준에도. 다시 강조드릴게요.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내구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이죠. 그죠?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거니까. 아무튼 그 포함해서 1,000만원 있고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 매출연표상의 매출액인데, 부가시세 포함 금액이구나. 즉 공급 대가라는 뜻이죠. 공급 대가. 자, 공급 대가를 공급 가액으로 바꿔줘야겠죠. 미쳤냐. 자, 지금은 여러분들이 쉽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와꾸지만, 만약에 좀 숫자가 복잡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나누기 1점이라 하시면 돼요. 나누기 1점. 그렇죠? 공급 대가에서 세금을 빼버리려면은 나누기 1점이라 하시면 되고요. 지금은 눈에 보이죠? 100만원이죠. 자, 과세 표준이라는 건 공급 가액이기 때문에 세금을 뺀 제외한 금액이죠. 그래서 요 사람의 과세 표준은 1,000만원이랑 요 공급가액 100만원 두 개 합치면은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오늘도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친구들 안녕.